오늘 제가 요약해 드릴 책은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다소 거창한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이 그렇게 아인스바이트가 하면서 촥촥촥촥촥촥 이게 독일에서 고유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그게 미국에서 건너간 거래요. 이 책에 의하면 그래요. 그 다음 스탈린도 그걸 이어받아서 그렇게 자로 잰 듯한 인재들을 만들어서 자로 잰 듯한 공장에 넣어서 자로 잰 듯한 탱크하고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서로 강국임을 과시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소름 끼치는 지점이에요. 그때 이것을 지구 반대편에서 또 눈여겨보고 있던 신흥 강국이 하나 있었으니 어딜까요? 일본이었던 거죠. 서양의 것을 배우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천황 아래로 쫙 전국을 그냥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통일을 하면서 국민들을 착착착착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따그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1과, 2과, 3과, 4과 교육을 팍 통일하고 아무도 그냥 문법 순서를 탁탁탁탁 정해놓고 이게 지금 내가 영어 전문가로서 어학 전문가로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아주 그냥 집대성 완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실물적으로 현장에서의 업스케일링이죠. 이게 완성이 되면서 물지마 완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한국이 식민화되면서 그 일본의 교육과 일본의 산업과 일본식 사고방식을 심었단 말이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케틀러의 평균주의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표준이라는 환상으로 넘어가고요. 그 표준이라는 환상이 엘리티즘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산업적으로 심화되었고 그 인재를 대기 위해서 교육이 그렇게 벽돌 찍어내는 교육이 됐고 그 벽돌 찍어내는 교육을 유럽이 따라하다가 일본이 따라하다가 그걸 한국에 갖다가 심었는데 100년 전에 유럽하고 미국은 그걸 지금 다 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일본하고 한국만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은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 뭐냐? 평균주의. 평균을 벗어나면 이상한 거고 이상한 거는 전부 다 나쁜 거고 이상한 놈들은 전부 다 나가 죽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문화가 흘러왔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거 벗어나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주의적인 사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불행한 사고인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을 받아. 그래 처음에 직장 들어가서 돈을 200 받았어. 200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20대 첫 직장 초봉 평균이 300이더라.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행해지는 그게 평균주의적인 사고거든요. 그렇게 규격에 맞춘 그 교과 과정에 따라서 수능이 생겼고 규격에 맞춘 교과 과정에 따라 점수가 생기고 그 점수로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점수로 스카이 대학부터 딱딱딱딱딱딱 배치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 교육 방법이 창의성을 너무 저해하여 실제로 이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들을 만들어내기는커녕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서 규격에 맞추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엘리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거의 모든 90%의 인재들을 전부 다 탈락시켜 소외시켜 썩게 만든다. 속 시원하죠. 그게 얼마나 한국이 후졌냐는 거예요. 일본은 비슷해요. 우리하고. 그러면 자 교과 과정이 정해져야 되지 그거를 어떻게 그냥 맘대로 하라는 얘기냐. 기업에서 그러면은 이력서 볼 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부터 뽑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뭘 보고 뽑냐. 이거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새겨진 게 그건데 그럼 어디다 비교하고 사느냐. 이 책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냐.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들쭉날쭉의 법칙. 팔 길이 다 다르고 눈 크기 다 다르고 전부 다 달라. 완전 들쭉날쭉하다. 카테고리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 어느 쪽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설이 뇌학계 이 신경과학계 정설이었는데 그 연구 결과가 그걸 전부 다 부인한대요. 평균의 종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를 연상해서 말로 내뱉는 데까지 뇌의 어디를 쓰는지 스캐닝을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좌뇌를 막 쓰고 어떤 사람은 우뇌를 쓰고 어떤 사람은 양쪽에서 막 불이 번쩍거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쓰고 전부 다 다르대. 그게 들쭉날쭉 법칙이에요. 보세요. 남성은 이렇다, 여성은 이렇다. 여성 중에도 안 그런 사람이 있고 남성 중에도 안 그런 사람이 있고 지구상에 있는 개들이 5,000년 전부터 역사에 등장하는 아프간 하운드 이런 개들
말고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개들이 전부 다 인간이 브리딩을 시켜서 만들어낸 품종이래요. 닥스훈트는 다리 더 짧게 짧은 애끼리 또 교배 또 짧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개들의 그 거대한 유전자 풀을 내서 인간이 원하는 것만 쏙 뽑아내서 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그냥 뭐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이유로 결혼하고 저런 이유로 결혼하고 키 큰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대로. 그런데 이 사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인종, 이런 성별, 이런 카테고리, 이런 성격 카테고리, 이런 거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테고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무식한 짓이고 불행한 짓이고 제일 큰 거 비효율적이라서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그래도 대략 이런 뭐 트렌드 뭐 성격 뭐 이런 카테고리 있지 않느냐. 그것도 다 부인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식이죠. 애들 그 무슨 저 폭력성 지수로 어떤 애가 이 스케일 어느 스케일 1 to 10인데 9 나왔대. 얘도 9 나왔대. 두 사람 다 폭력적인 애라고 엄마 아빠 불러서 경고를 주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 둘이 하나도 안 똑같은 거예요. 왜? 얘는 가만히 보니까 권위,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한테만 공격적으로 나와. 얘는 친구하고 있을 때만 폭력적이 돼. 둘 다 공격 지수가 9가 나왔는데 얘하고 얘가 같은 사람이냐는 거죠. 얘는 친구하고 있을 때만 사고를 치고 얘는 엄마, 아버지한테만 대드는데 완전 딴 사람이잖아. 근데 그 테스트 키트에는 그냥 9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걸 명명하냐면 맥락의 법칙이라고 명명해요. 맥락의 법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얘기 있잖아요. 당신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샤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제가 샤이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으로 아니 뭐 샤이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 아닌가? 당신은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일 때도 있고 안 적극적일 때도 있는데 그잖아요. 샤이라는 게 무슨 이성한테 샤이하고 동성한테는 절대 샤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한테는 샤이한테 이성한테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도 있고요. 학교에서 샤이한데 밖에서 아닌 사람도 있고 제발 아시겠죠?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맥락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 태어나기를 모두 다 들쭉날쭉하게 태어났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전자적으로도 모르는데 맥락에 따라 또 다 달라져. 맥락에 따라서 이 사람 행동이 다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더 몰라.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물망의 법칙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물망의 법칙이 뭐냐. 정해진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무리 정해놨어도요. 교과과정을 아무리 정해놨어도 자기식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다가 아니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물망을 타고 자기만의 궤적을 만들어서 발전하는 게 사람이라서 절대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예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이해하면 이 personalization, customization의 세계에서는 첫 번째, 이걸 알면 교육에서 승리하고요. 선생님들이 이걸 알면 교육에서 승리해. 이걸 모르는 선생님들이 억압적인 선생님들이었어요.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뚱뚱 때리고 말이야. 우리 말도 안 되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두 번째, 이걸 알면 뭐가 승리하냐? 기업의 채용 인사가 승리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지금 온 거예요. 학력을 보지 않고 그럼 어떻게 그걸 그 많은 사람을 알 거냐? 아니요, 길게 봐야죠. 저희 같은 사리필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책 이거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지만 혁신이 생겨서 어떻게 했냐? 이 뽑는 방식을 바꿨어요. 처음에 아주 긴 인터뷰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두 번째 일을 시켜보면서 적성을 파악하고 적어도 2-3개월 정도를 보면서 이 사람과 계속 지속적 상담을 하면서 어떤 개인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재능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무식한 방법 말고 이 재능이 어떤 형태로 놓여 있는 사람인지를 완전히 파악하려고 하고 사람을 뽑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진짜 우리한테 딱 맞는 인재들을 뽑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한테 맞는 인재를 뽑았다기보다는 인재의 회사가 맞추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 개성에 맞추니까 생산성이 제가 볼 때는 서너 배 이상 더 나옵니다. 저희 저 주사잖아요. 일주일에 8시간씩 나흘밖에 근무 안 하는 회사인데도 밤샘 하는 회사보다도 훨씬 더 생산성이 나온다고 자신하거든요.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균에 정말 각 잡고 한 달 정도 아주 곱씹어가며 읽을 책이라고. 만약에 지금 교육자라면요, 그 교육 철학을 바꿔놓을 수 있고요.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알바생들, 직원들을 어떻게 과 함께 어떻게 이 사업을 일구어 갈지에 대해서 정말 시대적 해안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균의 종말이었습니다. 이 책입니다.